내 아이 첫 아이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결과는 사실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숫자로 객관적인 것을 이제 더 좋아하시고. 네. 근데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험 같은 걸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몰랐죠. 그런데 첫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한 직후에 우연히 토익 시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첫 시험에서 만점이 나왔습니다. 토익 만점? 네. 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을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과 함께 영어 리딩에 대한 정말 디테일하고 도움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슬로우 미러클 영어 그림책 느리게 100권 읽기의 힘의 저자이신 우리 고광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교집합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이시지만 자녀가 4명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 우리 아이 4명과 함께 이렇게 영어 공부를 또 해왔던 과정들이 또 이렇게 제가 이전에 영어책 읽기의 힘인가요? 네네. 네, 그 책을 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이 내공이라던가 또 책을 내용을 보면 아빠로서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를 몸소 실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이들과 영어책 읽기 시작하신 이유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처음부터 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첫 아이를 애국자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처럼 저도 고민을 했죠. 아이의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공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이제 전공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은 분들처럼 공부를 했지만 제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만큼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더 조사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역시 자식을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범위하게 실제 사례도 조사하고 또 논문 같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성공 사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주장을 사실은 100% 믿기는 어렵지만 아주 드물게 타고난 재능과 개인의 노력이 이제 합쳐져서 내가 영어를 정말 정복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영어 영재라는 말도 들리고 그 경우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도 꽤 되는데 현실은 사실은 꽤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이고 또 저는 그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도 마치 미국이나 영국에 사는 것처럼 똑같은 환경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시고 그 이후에도 또 비싼 비용이 들지만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주시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누구라도 영어만큼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영어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행복하게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행복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지식과 지혜가 성장해야 되는데 사실은 영어에 노출만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 제 결론은 영어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읽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와 일부 경험자들의 어떤 그 성공 사례들이 확실했고 그리고 사실은 저 자신도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어책을 많이 읽어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영어를 소리로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책 읽기를 내 아이 첫 아이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결과는 사실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숫자로 객관적인 것을 이제 더 궁금해하시죠. 좋아하시고. 네. 네. 근데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험 같은 걸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몰랐죠. 그런데 첫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한 직후에 우연히 토익 시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익 시험을 봤는데 4월 달에 공부를 안 하고도. 네.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을 뭐 그 아이는 잘 몰랐죠. 네. 그리고 토익은 어른들이 보는 시험이지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연찮게 첫 시험에서 만점이 나왔습니다. 토익 만점. 네. 사실 유형도 잘 몰랐을 텐데. 그렇죠. 네. 사실은 토익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해도 그 안에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회산말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그 문제를 다 알고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어가 자연스럽고 자기 언어처럼 느껴지니까 또 그 안에는 아주 무슨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비록 그 낯선 어떤 그 내용 또 낯선 어떤 용어를 할지라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그 이제 사실 이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걸 본 이제 그 셋째 아이도 얘가 좀 약간 좀 도전 의식이 있는 아이인데 아빠 저도 형아처럼 시험 볼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975점을 받았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저도 물론 믿고 실천했지만 영어책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아이마다 재능이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내 아이가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시험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굳이 도와주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말하기와 글쓰기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컸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따라 해 오셨는데 충분히 일찍 시작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을 책 읽기 속에 빠져서 지낸다면 어떤 아이도 제가 굳이 이거는 통계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아이라도 토익 800점 정도는 누구나 받을 실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책 읽기를 제대로만 했을 뿐인데 네. 그 시험에 특별히 대비를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건 사실 요새 많이 얘기되는 문해력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인 이 읽기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자 한번 이제 요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전국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영어책 읽기 그러면 사실 좀 겁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 영어책 읽기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느냐 네, 얼마나 도대체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시간이나 분량이나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책을 많이 읽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교수님 하루에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만 하려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만 한다면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꾸준히 제대로 읽고 있는 한 그리고 또 제가 기회가 되면 강조해드리겠지만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빠져서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한 30분을 하시든 1시간을 하시든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영어로 자유자재로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또 요즘 시대가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정보의 시대의 핵심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읽을 거리가 넘쳐나는 건데 말하거나 글 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게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아주 확실한 차별화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책 속에 빠져서 아예 그냥 어린 시절을 책만 읽으면서 보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분이나 1시간으로는 의미 있지만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네. 교수님의 첫째 아이 네. 토익을 만점을 받았던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나 읽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책을 읽는 것은 사실은 책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우리말도 일단 우리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이미 많은 영어를 특히 동영상들을 보고 즐기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죠. 그래서 책 읽기를 실제로 혼자서 시작할 때가 됐을 때는 이미 영어를 많이 아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책에 쓰여 있는 형태로는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자나 문자가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를 조금씩 이제 터득해가면서 책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은 큰 아이 하나를 잘해놓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도 책 읽기를 혼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책 읽기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에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스스로가 책 읽기를 너무나도 우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와서 과제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부터 펴들고 이거는 사실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네, 집에 그렇죠. 손님들이 와도 어디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양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가 이렇게 책 읽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스스로 그냥 틈날 빠져서 때마다 살았군요. 맞습니다. 시간을 뭐 이렇게 카운팅할 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실 네. 이게 최고의 경지잖아요. 네. 굳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읽는다. 맞습니다. 구석에 가서 읽을 정도인데 네. 그렇게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까?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교수님, 제가 영어도 못하고 발음은 더 엉터리인데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면 좋다는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도 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책을 읽어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요건, 아이 스스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 기쁨, 즐거움을, 재미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책도 그렇고 읽으려면 영어를 알아야 읽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책 읽기를 가르쳐서 읽게 하시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말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우리말을 가르쳐서 책을 읽게 한다? 이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한 7살쯤에 한국에 온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가 사실은 단기간 내에 우리말을 가르쳐서 책을 유창하게 읽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아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말을 먼저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 스스로 이 책 읽기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요즘에 휴대폰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재미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책 읽기는 뭔가 특별한 재미가 있다. 이걸 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이 그거이고 두 번째는 책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영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춰 주시면 사실은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들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계속 문제점들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질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네. 흥미, 예. 또 하나는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 흥미와 관련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발음이 좋든 안 좋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조금씩 읽어주고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난 그 단계가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읽기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읽어줄 때는 좋은데 네네. 읽다가 이제 좀 스스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그걸 거부하거나 그때부터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진단과 처방이 있습니다. 진단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마음속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랑 함께 책을 같이 보고 읽으면서 엄마랑 많은 대화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제가 이제 제가 슬로우 미러클 마법학교를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합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뽀사거든요. 이 안뽀사는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사실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우리말이든 영어든 안뽀사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 아빠랑 책을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 그리고 너무나도 재미있어.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내 이야기를 그냥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내가 무슨 말이든 칭찬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자란 아이는 책 읽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설사 어려운 책을 만나도 야 나도 나중에 영어 잘하게 되면 이 책을 꼭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그 열정을 갖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요즘에 얼마나 좋은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그냥 꾸준히 즐길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보통 자기에게 재미가 있고 수준에 맞는 동영상을 이렇게 던져주면 빠르면 한 달도 안 돼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아이들이 누구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발음도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어들도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가 문법이라든지 영어를 한마디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쓰죠. 머릿속에 입력이 차고 흘러 넘친다. 이게 비유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아이의 입에서 영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영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책을 너무나도 읽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읽고 싶어도 내가 영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단어 외우라 그러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이 소리 형태로 영어를 충분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파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만 점검을 해주면 혼자서도 막 책 읽기 시작하고요. 저희 큰아이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더니면 아빠 나도 영어책 혼자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들으라고 이제 얼마나 이제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하루 종일. 막 줄줄줄 읽는 거야. 근데 그 책이 Green Eggs and Ham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잘 읽는데 얘는 읽는 게 아니고 외운 거야. 이렇게 해서 책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섭죠. 근데 이 성장 속도가 무서운 이유는 그만큼 기반이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아이는 100이면 100 거의 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와 책을 읽어주는 게 영어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에 친숙하게 되면서 실제 좋은 컨텐츠 꼭 그게 책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좋다는 거는 여기에서 요즘 시대에는 아이들이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서 빠르고 현란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그쵸. 또 구독자를 확보하려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영어도 책도 딱 펴 들었을 때 한두 페이지에서 이게 승부가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책, 우리 아이들이 정말 멀리까지 평생토록 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책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느리고 소박하고 잔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잘 골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조금씩 영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리딩 지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좀 많이 깨닫고 계실 텐데 이런 궁금증도 좀 드실 것 같아요. 리딩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영어를 리딩만 할 수 있느냐 다른 영역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 지금 당장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시험이 필요한 말하기 시험은 말하기 공부 쓰기를 요구하면 쓰기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해법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로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어릴 때는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읽기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읽기와 듣기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해야 말하기 쓰기도 진짜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문장 외우고 패턴 연습하고 그렇죠. 외우는 거밖에 안 되죠. 예. 네. 이미 이런 이제 노력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영어가 어떠십니까? 영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따로 말하기, 글쓰기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기회는 조금 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정말로 많은 것들, 우리말 책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영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고합니다. 모든 것을 영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속에서 질문도 영어로 생기고 하고 싶은 말도 영어로 생기고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대화할 시간을 가지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비판적인 어떤 사고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아이가 당연히 기회만 약간 주어진다면 말하거나 글 쓰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책 읽기 속에 푹 빠져서 아이가 책 읽기만을 즐기도록 해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은 조금 뛰어난 아이는 아예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 보통 아이들도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초기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기나 쓰기를 스킬로 접근을 해버리면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명확한 한계가 사실 충분한 인풋이 있고 충분히 읽고 보고 사실 그게 또 뭐 영어적 사고뿐만이 아니라 배경 지식이 됐든 네네. 그런 부분이 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하는 게 그냥 발음이 좋게 뭐 약간 뭐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얘기하고 뭐 이런 와 너 참 영어 잘한다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회화 쪽으로만 이렇게 그래서 회화를 또 잘하시려면 사실 많이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 정말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영어 책에 빠져 읽다 보면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것만 계속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 더 수준 있는 책들을 읽어줬으면 하는데 네. 아이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줘야 될까요? 아이마다 도전의식 하나에는 이제 스스로도 더 두꺼운 책, 어려운 책도 읽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꾸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푸시를 하면 잘 따라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수준을 높이는 걸 정말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아이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기초를 든든히 하고 혼자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읽기 독립을 사람들은 이제 혼자 읽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혼자 읽기를 시작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그 혼자 읽기가 혼자 즐겨 읽기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책 읽는 게 너무나 즐거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영어도 꽤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단어들도 많아. 또 생각보다 또 쉽네? 재미있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책 읽는 게 너무나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 다른 것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지만 이 즐거움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책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이가 실패하는 이유가 혼자 읽기까지는 가는데 이게 가르쳐서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서 혼자 읽게끔 시키기 때문에 그림책이나 챕터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즐겨 읽기를 제대로 시작한 아이들은 쭉쭉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딸이 넷 중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아이는 그냥 현재 읽고 있는 책을 충분히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알아서 관심사가 생기고 좋아하는 작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책도 읽게 되고 또 조금 더 어려운 책도 읽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당연히 뭐 영어로 된 아주 두꺼운 책, 고전책 이런 것들도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에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수준을 어떻게 높여야 되나요? 이런 문제는 사실 아이들이 책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냥 주구장창 매일 책만 끼고 사는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경지까지 가는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든 아이들이 책을 친숙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에 정말 온 신경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학습으로 딱 이제 책 읽기를 학습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우에도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와 학년은 숫자에 불과하다. 내 아이가 지금 5학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그렇죠. 제일 빠른 길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읽기의 기쁨, 즐거움을 원초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미를 너무나도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는 아이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는 사실은 뭐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영상을 똑같이 보고 있기도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책 읽기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학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좋은 책을 골라서 그 책을 진짜로 즐기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왕 제대로 읽은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영어책 읽는 것을 단어를 공부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책을 사실은 잘 못 읽는 거예요. 영어책을 읽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우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즐기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영어책 읽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책 읽기를 계속 하려면 결국은 나의 그 무기, 실탄이 좀 든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휘 실력이죠. 충분히 어리면 당연히 책 읽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나이가 먹었고 학년이 높은 아이들은 책 읽기를 배우면서 동시에 영어를 지혜롭게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해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교수님을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에 초대를 드린 건 이전에 영어책 읽기의 힘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슬로우 미러클 영어 그림책 느리게 100권 읽기의 힘을 또 내셨는데 이 책이 보다 보니까 재밌겠다 어른들도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림책은 꼭 애들만 봐야 되는 거가 아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제가 또 같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 어떤 책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어 그림책 느리게 100권 읽기의 힘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수천 명의 제가 그냥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수천 명입니다. 저희 슬로우 미러클 마법학교에 매 학기에 등록하시는 분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저와 함께 매일 아침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게 제가 3박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쉬워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무언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책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어른들을 위한 책이죠. 저희는 그래서 아동 과정이 아니고 엄마 아빠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새벽 6시에 글을 올렸는데 제 소개글을 읽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기다리다가 잠을 안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제 소개글과 그 오늘의 책을 읽으시면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루의 길잡이가 되고 이것들의 정수가 담겨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해합니다. 많은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어 공부하는 책, 또 하나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이가 진짜로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영어는 그야말로 보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어린 시절을 특히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책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책 읽기는 우리가 쉽고 그림도 많은 책을 읽지만 어떠한 책보다 더 진지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만 쉽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책 읽기가 좋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그림책 읽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아쉽게도 자꾸 학습을 생각하시니까 학습용 그림책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림책은 아이들 위한 책, 그리고 영어 공부를 위한 책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슬로우 미러클에서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게 바로 좋은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진짜 영어 그림책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여기서 그림자는 좀 빼셔도 됩니다. 진짜 영어 책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것이고, 이 책에는 제가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판형도 큽니다. 그러니까요. 엄청 두껍네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거 뭐야, 이게 우리 아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책도 아닌 것 같고, 무슨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로드맵을 그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 그래서 손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영어 그림책을 진짜로 읽을 수 있는 정수가 들어있다. 아이가 정말로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책 읽기가 뭔지를 배우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영어를 좋아하지 않고 왜 실력이 늘지 않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재밌을 책, 그러니까 뭐 엄마가 재밌게 보면 아이들도 당연히 관심을 갖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조언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아주 그냥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영어책 읽기의 힘부터 시작을 해서 뵙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됐네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자,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